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각급 학교에서는 1학기 계획됐던 수학여행과 체험활동 등을 전면 중지했습니다. 섬 여행을 계획한 시민들도 예약을 많이 취소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국내 섬 여행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여행사들에 따르면 홍도와 흑산도, 거문도와 백도 등 섬에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 여행을 계획한 사람들이 줄지어 예약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홍도, 흑산도나 거문도, 백도 좀 남해 쪽 지역 가시는 분들이 좀 취소가 많으세요. 한 35에서 40% 정도 좀 취소하시는 것 같고요. 대구 시내 220여 곳의 초중 고등학교들이 1학기에 계획하고 있었던 수학여행을 비롯한 숙박형 체험활동도 전면 중지됐습니다. 숙박형 현장 체험 학습은 학교에서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당분간 중지하고 오늘부터 열릴 예정이던 지역 최대 관광잔치 대구 경북 국제관광박람회도 취소됐습니다. 전 국민적인 애도 기간이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저희 협회에서 주관하는 대구 경북 국제관광박람회도 지역 여행업계는 당장 여행 취소 현상을 체감하면서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익과 손해를 언급하겠느냐며 숙연하게 희생자를 애도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한편 교육부가 올해 1학기 수학여행을 전면 금지하라고 일선 학교에 지시한 가운데 불안감이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당연해 보이는 조치라고 하지만 이 수학여행 폐지 여부를 놓고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타까운 고등학생들의 희생을 불러온 세월호 침몰 참사. 이번 참사로 경북 지역의 158개 학교에 1학기 수학여행이 모두 취소되면서 수학여행 존폐 여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교육당국 조치에 수학여행을 취소한 도내 30여 개 학교들은 위약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계약 있는 측하고 지금 원만하게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런 것까지는 얘기가 되지 않았어요. 뒤늦게 경북교육청은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 학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우리 고문을 내려보냈거든요. 네. 위약금 문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 어떤 학교들이 위약금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 우리도 법률적으로 검토도 좀 하고 해야 되거든요. 교육당국은 얼마 전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로 신입생 행사를 전면 금지시키더니 2달도 안 돼 수학여행까지 금지시키면서 근본적인 안전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무조건 못한다는 임시방편 조치만 취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 존폐 여부를 두고 교육적 효과 등을 고려해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또래 친구들과 가는 여행 경험은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과 다르다며 사회성과 정서 교육에 도움이 되니 학급별 소규모로 주제별 체험활동으로 실시하는 게 효과적이라 주장합니다.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여러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과정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봄철을 맞아 산으로 들로 야생 산나물 뜯으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독초를 나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잦고 중금속에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엄지훈 기자입니다. 영주에 사는 62살 장모 씨 부부는 어제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전날 인근 야산에서 캐온 나물을 데쳐 반찬으로 먹은 직후였습니다. 마비 증상 오면서 눈이 흐려지면서 막 떨리고 그냥 나물인 줄 알았죠. 나눠 먹은 친척까지 일가족 3명이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먹은 건 산나물과 비슷한 투구꽃과의 독초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린 순을 채취하는 봄나물의 경우 구분이 힘들어 낯선 식물의 채취는 피하라고 말합니다. 비린 냄새가 나거나 꽃이 크고 화려한 것들, 그리고 식물체를 잘랐을 때에 액이 나오는 것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변 등에서 자라는 나물의 경우 중금속 오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야산과 도심 하천변 등 전국 500여 곳의 봄나물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이 중 5% 24곳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겨우내 잃었던 입맛을 살려줄 봄나물.
잘못 먹으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를 돕기 위한 성금과 물품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 공동모금회는 여객선 침몰 사고 피해자를 돕고 싶다는 시민들의 문의가 잇따라 지정 기탁 성금 계좌를 따로 마련했고 사고 현장으로의 물품 지원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교재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하는 안전교재는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보급된 교재를 수정 보완해서 활용하고 중고등학교는 이미 편성된 교육과정에 안전교육과 관련된 사항들을 분석해 교재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전교재는 학교 안전과 교통안전, 재난 대비, 보건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할 예정인데 경북교육청은 특별팀을 구성해 올해 2학기에 교재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사고 여파로 어린이날 행사도 줄줄이 취소될 예정입니다. 대구 어린이회관은 다음 달 5일 제92회 어린이날 경축 행사 준비를 했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로 행사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어린이날을 포함한 나흘간의 연휴 때는 휴관 없이 운영할 방침입니다. 삼성전자 구미사업장도 다음 달 3일 어린이 축제를 할 예정이었지만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고 구미시와 김천시도 어린이날 기념 행사를 모두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구미대 총학생회는 오늘부터 세월호 유가족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에 나섭니다. 가수 김장훈 씨가 중국 상하이에서 독도 아트쇼를 열고 있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행사인데 중국 대학과 함께 한중 위안부 특별전도 열고 있습니다. 도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김장훈 씨가 기획한 이번 행사의 주제는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두 가지입니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독도 아트쇼는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에서의 1차 월드 투어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대형 독도 모형물이 전시되고 있고 독도 고지도와 사진, 입체 영상 등 다양한 독도 자료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장훈 씨는 세월호 침몰 사고를 접하고 행사를 취소할 생각도 했지만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고발하기 위해 강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내부에서조차 언론에서 파시즘이 아니냐고 할 정도로 아베 내각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한 한중일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일본은 진심으로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독도 아트쇼와 함께 한국과 중국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각하기 위한 한중 위안부 특별전도 열려 두 나라의 위안부 자료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就是侮辱你这个民族，是一个民族的羞辱，所以我们中国和韩国应该联合起来揭露它，一直给它斗争到底。 한편 김장훈 씨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개막 축하 행사에서 고인이 된 가수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를 불러 주의를 숙연하게 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재단법인 안용복재단이 독도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제269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발의한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21일 공포됨에 따라 향후 재단의 정관 변경 등을 거쳐 독도재단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안용복재단이라는 명칭이 특정인에 한정돼 종합적인 독도 수호의 의미 반영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제 독도 수호를 위한 설립 목적에 맞도록 바꾸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6.25 때 발생한 청도 보도연맹 관련 피해자와 유족 40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2009년 7월 1심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이들의 손을 들어줘 최고 1억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 남용에 해당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950년 6.25가 발생하자 청도경찰서와 국군정보국 소속 미국 방첩부대 대원들이 청도보도연맹원 84명을 좌익 사상범으로 몰아 청도군 매전면 곰티제에서 집단 학살했습니다.
제57회 보화상 시상식이 오늘 오전 11시 대구 남구 보화원 회관에서 열립니다. 이 보화원 본상에는 질병을 앓고 있는 시어머니와 시아주버니 그리고 어린 두 손자까지 돌보고 있는 청송군 진보면 임성자 씨가 선정돼 상을 받습니다. 이 밖에 효행상 16명과 열행상 1명, 선행상 7명에 대한 시상도 있을 예정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요즘입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2.2도로 다소 선선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맑은 날씨에다가 햇볕까지 강하게 더해져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 안동은 26도까지 올라 초여름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반팔 차림이 어색하지 않겠는데요. 다만 이렇게 일교차가 16도 이상 크게 벌어진다는 점은 유념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면서 대구와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일요일에 비가 오기 전까지는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낮 동안에도 옅은 안개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2도 보이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28도 예상됩니다. 상주 7도, 구미는 9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26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예천은 현재 5도, 안동은 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울진은 현재 10도 보이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2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건조한 날씨는 계속해서 이어지겠는데요.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가 오면서 고온 현상은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